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밤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다. 내가 살고 있는 층의 사무실 현관 앞에 경찰이 와 있는 데다가 안에서는 어린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출동했고 구급차는 이미 병원으로 향했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경찰관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5분도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나오더니 복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라며 사람들을 귀가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 아저씨가 사과하러 찾아오셨다. 자기 집 아이가 밤만 되면 너무 심하게 울어대는 통에 집사람 되시는 분이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119에 전화까지 하게 되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단 이야기였다. 얼마 후 아동문제 상담소의 직원이 사무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다며 우리 집에 방문했다. 그런데 상담소 직원의 질문은 밤에 심하게 운다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아닌 가끔 사무실 앞에서 마주치곤 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아이들은 사무실에 사는 아이들이 아닌 사무실 바깥 양반의 회사 동료 A씨의 2살과 4살짜리 아이들이었는데 A씨의 아내 되는 분이 임신 중이라 가끔 맡아주고 있다고 들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구급차나 경찰에 출동한 이유도 몰랐고 근처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추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고 경찰까지 왔었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이기도 했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시간도 제법 지난 뒤였다. 그리고 나 역시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고 갓난아기를 키우다 보니 육아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나누며 사무실 안주인 되시는 분과도 제법 친한 사이이기도 했고 처음엔 묻기 어려웠지만 제법 친해지기도 했고 지금이라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 일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덕분에 그날 밤의 소동에 대해 이것저것 듣게 되었다. 당시에 가끔 돌보아주던 2 아이는 남편의 회사 동료인 A씨의 아이들인데 남편과는 입사 동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다 얼마 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고부터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가족끼리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2살짜리 아들을 30분 정도 봐준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가끔씩 아이들을 봐주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잠깐 맡기는 정도였는데 그 시간과 빈도가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매일 오후에는 2 아이를 당연한 듯 자기 집에 맡기러 오게 되었다고. 사무실 부인 되는 분 역시 육아를 하는 입장이기에 이렇게 자주 애를 봐드릴 수는 없노라며 거절도 해보았지만 반강제로 애들만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가버리기 일쑤였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에 집안에 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듯했다.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아이를 매일매일 봐야 한다는 건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자기도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실정이었기에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부탁을 했지만 애인의 집사람이 임신 중이라잖아. 당신도 임신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애 둘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라며 되려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안 됐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나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라 잘 알지만 갓난아기는 밤에 깨서 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잠이 부족해진다. 낮에 수면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집안일도 있고 하니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남의 애들이 2이나 그것도 매일같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데다가 거절해도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이건 지옥도 이런 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해 활동량도 많을 뿐더러 내 자식이 아니기에 한층 더 신경이 쓰였을 텐데 남편의 체면 때문에 아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건 정말 너무한다 싶었다. 밤에는 애가 깨서 울어대는 통에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낮에는 남의 집 애들이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피우니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그 소동이 있던 날 밤 사무실 안주인은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바닥을 내려보다가 정신이 퍼뜩 들었다고 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스스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이대로라면 아기를 길동무 삼아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지만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전화기를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번호를 추적한 경찰과 구급차가 아파트로 달려왔고 결국 그날 밤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었다. 그 사건 덕분에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게 되었고 A씨의 아이들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무실 아저씨, 친구에게 생색은 자기가 내고 정작 자기 친구의 애들 뒤치다거리는 전부 아내에게 맡겼었다고 한다.
남의 남편에게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 같았으면 당장 이혼했을 텐데 말이다. 아무튼 A라는 분의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겨졌고 2번 다시 아이를 맡기러 오는 일은 없어졌다니 정말 다행이다. A씨의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친정이나 시부모님 댁이 제법 거리가 있다 보니 그쪽에 기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곤 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다. 그 뒤로는 때때로 아동보호소 직원이 A씨의 집에 들리게 되었고 여러모로 육아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인 일이다. 사무실 아줌마 역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덩달아 아이도 밤에 덜 울게 되었고 남편도 그 일 이후로는 아내를 끔찍이도 챙기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그날 밤의 소동 덕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듯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무실 아저씨네 회사에는 사무실 아줌마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던 시절에 회사 동료가 고참 사원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번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 그녀는 옛날부터 무슨 일이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처리하는 성격이라 사원 간에 필요 이상으로 과한 부탁을 해선 안 된다며 지사장부터 청소하는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작했으면 물론이고 본사에 출장을 갔을 때마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탓에 본사 사람들에게까지 이 이야기는 퍼져나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A씨의 부모님 댁 근처의 지사로 발령까지 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A씨의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된 모양이다. 며느리가 셋째를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자기네가 힘들다고 해서 회사 동료에 그것도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 2아이를 맡기는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A씨의 부모님은 A씨 부부를 데리고 먼 거리를 달려와 사무실 아주머니께 사과를 하러 찾아오시기까지 하셨다고 한다. A씨의 부모님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사무실 아줌마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셨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베란다에서 애를 데리고 뛰어내릴 생각까지 하셨어요. 이게 다 못난 자식과 며느리를 둔 저희들 잘못입니다. 라며 싹싹 비셨다고 한다. A씨의 부모님이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A씨와 그 아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근처로 이사를 한 것까진 좋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신세를 진 사무실 내외에게 감사의 인사 한마디 없이 이사를 했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시댁이 가까우니 애를 맡기기 편해졌다는 생각으로 신이 나 있었던 것 같지만 A씨의 부모님은 절대로 안 된다라며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A씨 내외는 예상 외의 전개에 깜짝 놀랐는데 A씨의 아버지는 남의 손만 빌리러 들지 말고 네 자식들은 네 손으로 키워라! 라며 그 자리에서 A씨의 얼굴을 후려치셨다는 풍문이다. A씨의 아내는 눈앞에서 남편이 아버지에게 안면을 강타당하는 모습에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고. A씨의 부모님은 사무실 아줌마에게 못난 자식과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거 정말 약소하지만 부디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며 5만원권 뭉치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미셨다고 한다. 사무실 아줌마도 깜짝 놀라셔서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덥석 받아요? 라고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A씨의 부모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들어보니 A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도 예전에 시누이가 허구한 날 자기 애들을 맡기는 통에 사무실 아주머니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듯 했다. 당시에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려 A씨를 데리고 도망가려는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다고 한다. 그때 그 사실을 뒤늦게 한 A씨의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심하게 꼬지진 덕택에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로 A씨 이후에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고 한다.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타인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A씨의 어머니는 사무실 아주머니께 몇 번이나 잘못된 선택을 안 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는 말을 되풀이 하셨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며 아내와 함께 사무실 아주머니께 사과를 했다. 얼마 후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이번에 안일하게 자기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육아와 가사로 지친 자신의 아내에게 큰 부담을 지게 만들었던 사무실 아저씨. 그 아저씨의 부모님의 귀에도 어쩌다가 이 사실이 전해진 모양이라 사무실 내외부는 시댁의 호출을 받고 시댁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시댁에 도착해보니 거기에는 사무실 아저씨의 부모님뿐 아니라 아저씨의 새누님, 게다가 모두 기혼자의 자녀까지 있는 분들이 대기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모두에게 집중 폭격을 당했다고 한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찰까지 출동했던 그날의 소동을 육아 스트레스로 며느리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실을 알게 된 후 제대로 끝장을 내려고 벼르고 벼렸다고 한다. 너 같은 덜 떨어진 자식은 내 아들도 아니야! 생각이 있어 없어? 너 머리에 든 건 우동살이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정주부가 우습냐?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를 둘이나 끌고 와? 미쳤어? 라며 멘탈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욕을 먹었다고. 누님들은 지금 현역으로 애를 키우고 있는 주부들이었던 터라 자기 남동생이 아내에게 했던 짓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던 것 같다. 결국 사무실 아저씨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한다. 사무실 아주머니는 그동안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분노가 한 방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한다. 덕분에 지금 사무실 아저씨는 집안일도 척척, 애들과도 잘 놀아주는 멋진 남편이 되었다고 한다. 때때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들이 불시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집안일은 잘 돕고 있는지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도 하니 아내가 행여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자기가 무슨 꼴을 당할지 뻔하니 아주 필사적이라고 한다. 요즘은 남편에게 애들과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 여유를 즐기는 날도 가끔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지 뭔가. 30분도 안 되어서 남편으로부터 구원 요청의 전화가 오긴 하지만 전화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직접 갈 필요도 없기도 하니까 말이다. 진짜 아저씨네 누님들 말대로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